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이백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이백 44회 불길한 44회 돌아왔습니다. 2부에는 여자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네, 담배 냄새 쩌는 이 작업실에 여자 게스트가 오셨어요. 여성분께서. 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경희 사이버대에서 나오셨어요. 아주 그냥 경국지색급의 미모를 자랑하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 사이버대 홍보팀 서승희입니다. 박수. 아니 뭐 직급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팀장님과 그 밑에 팀원, 어. 그리고 그 위에 처장님, 그렇게 좀 단순화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팀장, 팀원 이렇게만 구분하지, 뭐 호칭 같은 것도 다 선생님, 팀장님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네네. 선생님, 동료들끼리. 네. 성훈 선생님 이렇게. 그 학교나 유치원이 그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대학도 네. 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저희 요즘에 연례 보고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업체에서도 자연스럽게 호칭 선생님으로 네 해서 뜻하지 않게 선생님 호칭을 듣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경희 사이버대가 경희대에 있더라고요, 저.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경희 학원 차원이니까요. 아니, 사이버대는 사이버 세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경희대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네, 네오 르네상스관이라고 건물이 있죠. 이거 다른 학교도 다 그래요? 다른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사이버대라는 편견과 달리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어요. 오셨었잖아요. 그 건물이 사이버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고, 그곳에서 특강도 하고 학교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곳이랑 한 10분 거리 차로 홍릉의 제2캠퍼스라고 해서 또 오프라인 건물이 있죠. 이 캠퍼스는 사이버대의 이 캠퍼스인가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 제2캠퍼스 홍릉 아카피스관이 따로 있어요. 저 경희대가 이 캠퍼스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그렇죠. 알고 보면 의외의 사실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버대에 대한 그 간략한 소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못 들으면 사이비대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참, 사이버대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 모든 학교 생활이 진행된다. 모든까지는 아니고 80%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신청부터, 그리고 수강하는 것, 그리고 시험 보는 것까지 다 PC. 요즘에는 모바일도 연동이 돼서 모바일.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니까요. 강의나 이런 것도 모바일로 다 가능하고. 그럼요. 수강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강 신청이랑 시험 보는 거는 모바일상에서는 안 되고요. 강의를 듣는 것, 이것까지는 모바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니려면. 입학은 어떻게 합니까? 입학을 하려면 일반 대학이랑 사이버대가 다른 게 1년에 2번 입학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입학 기간에
원서 지원 기간에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하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합격하신 분들이 등록할 수 있죠. 특이한 건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사이버대도 4년 일정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이버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뭐라고 할까요? 입학 동기? 학사 학위 취득이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4년제 대학인데 수능을 안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사이버대는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태생을 했는데 이후에 그 사이버대 연합이 목소리를 내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이버대 4년제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4년제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능은 조금 너그럽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아니 그러면 경쟁률이 수능을 안 보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PC로 강의를 듣는 거고 강의 콘텐츠가 그 PC에 최적화,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라인은 강의 안에 일정 학생이 수용이 돼야 되니까 제한을 둘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 사이버대는 그 뭐랄까 수용 가능성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경희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21개 학과? 21개 네, 학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정 다 입학이 되는 건가요? 저희도 일반 대학이랑 거의 흡사한데요. 그러니까 정원 내로 학생을 유치하고 모집을 하고 정원 외도 있어요. 아, 그 농어촌 뭐 특별 전형 그런 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기업, 공기업이랑 산학 협약 맺어가지고 입학하는 수요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예. 그리고 군인들도 군 위탁해서 정원 외로 하게 되면 혜택이 크죠. 현역 군인들. 그게 또 착각하기 쉬운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 연금이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 연금이 제일 먼저 고갈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업 군인들도 예전과 다르게 군 복무 이후의 삶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군인들이 꽤 많이 사이버대를 재학 중이에요. 저희 대학도 이번 입시 때 군인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우리 나는 사나이인가? 그 뭐죠? 일요일 밤에? 진짜 사나이. 네. 거기 나오는 그런 뭐 하사, 중사, 상사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준다. 네, 높은 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거의 학비도 절반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입학 목적 방금 뭐 이제 군인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적인 학생들의 목적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편입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군인들이 한 부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20대 학생들 대부분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내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2년이 돼서 입학하는 학사 취득의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고 싶었는데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배움의 기회를 지연시켰던 분들이 사이버대에서 네, 배움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고 네, 크게 세 부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군에 대한 뭐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통계가 나온 게 있죠. 최근 들어서는 4년제 대학 그리고 서울 명문대, 서울대, 연세대, 이대, 뭐 고대 이런 데에서 졸업하고 뭐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내지는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고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최근에 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미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네네. 다시 입학을 하는 거는 뭐 다른 어떤 학과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가 입학 상담회라고 입학 기간에 이제 실제 입학의 뜻을 둔 친구들이 와서 학과 선생님들이랑 궁금했던 거를 해소하는 행사를 갔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이 대구에서 캐리어 끌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수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외식 농산업 경영학과라고 있는데 이 학과가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네요. 네, 그분 말로는 자기가 종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근데 IMF 이후로 저희 종자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서 청양고추를 먹어도 로열티가 나가고 딸기를 먹어도 모르셨죠? 로열티가 나가고 많이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나라 토질이나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과에 이런 학과가 있고 이 학과에서 내가 배우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뭐 종자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종자를 뭐라고 할까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한 명이 되고 싶다는 본인의 그런 희망, 의지, 뭐 꿈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랑 맞아서 네. 오셨고 입학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어우, 독특한 과네요, 진짜. 몬산토 직원들도 많이 다니겠는데요. 몬산토가 뭐예요? 다국적 종자 회사죠. 몬산토는. 그러면 저희 3주 전에 정지훈 교수님이 출연하셨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경희 사이버대 교수님인데 모바일 융합학과의 교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융합학과도 좀 이색 학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이버대가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린 거죠. 저희는 변화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특화된 정지훈 교수님을 모셔서 그 과정을 만들고 교육 콘텐츠 만들고 바로 실제로 수강생 모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가능했던 것 역시 뭐 명문대, 오프라인 대학 기존의 관성에서 커다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 되게 도전하기 쉽고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네. 여기도 좀 이름이 특이해요. 네. 요즘에 한류해서요. 콘텐츠가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발맞춰서 과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창과가 기존에 뭐 종합대학에도 많지는 않지만 네. 덜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수능도 안 보고 쉽게 들어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네. 뭐 많이들 입학하시겠네. 여기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실제로 많이 입학하는 과 중 하나예요.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등단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2013년에 3분 네, 등단했고 2012년에도 5분 이상이 등단했고 2011년에도 예, 등단 소식이 전해져서 조금 연령 있으신 분 근데 글을 쓰고 싶었다 내지는 시를 쓰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원하는 걸 쟁취하는 네,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많이 전해주시죠. 이 등록금도 궁금해요. 등록금이요? 일반 4년제 대학이 뭐 의대 같은 좀 특수과 말고는 거의 한 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사이버대는 어떻나요? 이게 등록금이? 저희는 한 학점당 8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20학점을 듣는다고 치면 등록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1년을 배울 수 있죠. 그러면 160인데 거의 3배 정도 낮네요? 3분의 1? 네, 계산해보니까 그렇네요. 되게 저렴하네? 거의 국립대학보다 더 싸네요.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 혜택이 많아요. 수능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긴 되게 쉬운데 그러면 졸업은 쉽나요? 졸업도? 졸업이 쉽냐고. 응.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죠. 사이버대 진학하신 분들 절반 이상은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거든요. 근데 매일 집에 오셔서 내지는 틈틈이 모바일로 3시간 이상씩을 커버를 해야지 매일...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는데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의지가 되게 강조가 돼서 학생들의 뭐랄까 처음 초심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죠. 하루 3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대략 빡세네. 21학점이라고 계산을 하면 그렇죠. 21학점. 풀로 듣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3학점씩 소화해야 되죠. 쉬운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면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인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랑 비슷한 거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직접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칠판 앞에서 이렇게 수업 듣는 거 하고 이런 온라인 강의하고 차이가 많나요? 그거는 학습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되돌리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 정도가 다 다른데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으면 누구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하지만 누구는 다시 저 부분 듣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대는 PC에서 정말 의지만 있다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해가 갈 때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죠. 아니 근데 이게 틀어놓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3시간만 무조건 다 채우고 뭐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학생이. 그럼요. 그럼 그냥 자기가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든. 근데 대부분의 입학자들이 직장과 병행을 하는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겠죠. 정말 포기하는 부류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부류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테고.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있으면 저희 교수님이랑
조교 선생님, 그러니까 사이버대에서 역할이 중요한 게 조교 선생님인데 저희는 입학 합격자들한테 학생회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입학식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 세상이 아직은 낯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조교 선생님이 보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필요하면 면담 진행되고. 자, 그러면은 이 일반 4년제 대학이랑 또 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사 일정 같은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은 동일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식과 졸업식이 1년에 2번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학을 2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4년제 대학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이 되게 평일에 잡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업과 병행하시는 학우들이 많으니까 입학식과 졸업식이 주말에 잡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차이가 있죠.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요? 그렇죠. 저희는 온라인이 주가 되는 사이버대니까요. 그러니까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현장에서 하는데 네. 그거를 참석 촬영을 못 한다는 하시는 거죠. 분들을 위해서 네, 생중계하죠. 그럼 그때만큼은 현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때 말고도 MT도 가고요. MT 역시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특강 역시 진행이 되고 또 대학 생활의 낭만 뭐 축제도 해마다 저희는 또 경희대와 같은 학원이니까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서 네, 즐기는 거죠. 아, 축제도 같이 해요? 같이 하진 않고 공간을 쓰는 거죠. 그날만은 경희 사이버대 학생들이 와서 경희 사이버대에 다니는 연예인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화합하는 거죠. 아,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말해도 돼요? 아유, 그럼요. 엑소 다녀요. 엑소? 네네.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으르렁. 자, 그러면 MT를 진짜 가요? 진짜 가죠. 그것도 사이버로 MT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MT도 동일해요. 모여서 주말에 장소 가서 못 봤던 학우들 만나고 술 먹고 레포츠 즐기고 네, 여타 대학과 그거는 동일하죠. 아니, 사이버대는 저 학생들 연령이 다양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MT 가면 정말 재밌겠는데요? 일반 대학과 달리? 최근에 한 학생이 저희 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잘 졸업을 해서 경희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뻘 되는 친구들과 수업하는 게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잊지 못할 경험이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되게 플러스가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뻘보다는 삼촌 뻘 남자가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남자들이 그 친구가 있었던 과가 그 요즘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거에 대한 수요가 꽤 되잖아요. 한국어 문화학과 학생이었는데 그쪽 학과 특성이 남자분들이 되게 없어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과도 되게 독특한데요. 그럼요. 사이버 대학에 재밌는 학과가 많네요. 그러면은 사이버대도 편입하게 되나요? 그럼요. 좋네요. 2년만 다니면 되니까 편입학하면. 아니, 그러면 그 일반 4년제 대학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CC도 나오나요? 당연하죠. 진짜? 그 과 중에 되게 흥미로운 과 있던데 관광레저 항공경영학과가 있는데 이 과는
뭐랄까요? 레포츠를 즐기는 게 일인 거예요. 응. 수상 스키 타고, 그거는 스키 타고. 그건 사이버에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다른 과보다 그 학우들 간의 뭐랄까 친밀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쪽 과에서 커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아는 분이 결혼식 간다고 언니 오빠 가장 과에서 이쁜 언니와 뭐 잘생긴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사이버대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괜찮네. 의외인데요? CC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자, 그러면 학사 경고 또 있나요? 네, 그런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지만, 네, 규정이 있고 학칙이 있으니까 그에 미달하는 친구들은 그에 상응하는 뭐 제적이라든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라든가 피할 수 없겠죠. 있긴 있군요. 제가 예전에 방통대를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요? 다닌 것도 아니지, 뭐 그냥 등록만 해놓고 거의 참여를 못했는데 되게 까다로워요. 학사 일정이 그 방송도 자주 들어야 되지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자기 관할에 그 오프라인 캠퍼스로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중도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통대랑 차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건 저희 팀장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서울대와 연대처럼 오프라인 대학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눈다면 그 사이버를 주로 하는 대학, 원격 대학은 방통대와 그 외 사립대로 구분이 된다라고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방통대가 학비도 좀 더 싸겠네요. 그러면 사이버대보다는? 그렇죠. 1년에 100만 원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요? 한 학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한 학기당 5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군요. 방통대는 국립 사이버대다? 그럼 그 21개 사이버대 중에 국공립은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좀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연대, 성대, 서강대, 뭐 중대 이런 대학은 사이버대가 없어요. 지금 서승희 씨 계시는 경희대, 그다음에 한양대, 고려대, 그리고 세종대, 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원광대 이런 학교들은 사이버 대학이 있고, 그래서 이 있고 없고 차이도 좀 궁금해요. 사이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언급하신 많은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13개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학교 형태를 만들고 운영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성균관대는 빠지고, 뭐 연대도 빠지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기로 하고, 뭐 이런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이버대가 21개가 있는데 각 대학마다 좀 특화? 장점? 이런 게 다를 것 같아요. 혹시 뭐 생각나는 각 대학의 뭐 장점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장점이요? 예를 들면 뭐 한양 사이버대는 뭐가 좋고, 고려 사이버대는 뭐가 좋고, 경희대는 이런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좋고, CC 성사율이 높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정보는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우선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경희대도 마찬가지지만 인문학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쵸.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되게 강조하는 학교다 보니까 문화 행사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때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를 선보였거든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행사 뭐라고 할까요? 전형적인 행사의 그 루틴한 일정 있잖아요. 그거를 간소화하고 2시간 상영되는 뮤지컬 한 편을 관람하는 거. 이거는 좀 특이한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 입학식 있거든요. 이번에도 뮤지컬 공연해요. 이 경희 사이버대 학생은 그러면 경희대 학생과 뭐 비슷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면 뭐 중앙도서관을 같은 자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구내식당 이런 거, 뭐 대출, 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식당은 선배가 오셔도 네,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저희 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중앙도서관 대출 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도 가족까지 할인 혜택이 있죠.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학교에 없는 혜택이죠. 그리고 저희는 경희대하고 학점 교류가 맺어져 있어서 수강 신청하면 경희대에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경희대 학생이 저희 학교 개설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모바일로 강의를 듣는 비중이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군인들도 그렇고 PC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틈틈이 모바일로 수강하시는 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이버대에 대한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를 나와서 졸업증을 갖는 거랑 경희 사이버대를 나와서 졸업증을 따는 거랑 기업에 입사를 한다거나 뭐 다른 대학원을 간다거나 할 때 혹시 뭐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다 없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우선 요즘에 추세가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을 제거하고 열린 채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저희 학교에 되게 기특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관광을 배우고 싶어서 본인은 제주도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1년을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또 6개월은 그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중국에 가고 또 나머지 6개월은 인턴십 한 명 뽑는 자리에 뽑혀서 인턴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3학년으로 편입한 케이스인데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장학금을 전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근로장학 학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오히려 일반 뭐 커피숍이나 극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이 친구가 곧 외국에 나갈 거래요. 영어를 익히고 싶어서. 그래서 그럼 자퇴할 거니 했더니 아니래요. 졸업할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입학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계획인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참 기특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을 잘 써서 자소서를 쓰면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결국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친구가 오프라인에 가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것보다 저희 학교에 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대학마다 4명씩 뽑는 봉사 활동이 있대요. 근데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교에서 도입을 했고 이 친구가 또 운 좋게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경험을 또 플러스로 얻었는데 저는 이것 역시 저희 사이버대에서 이 친구가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우들은 학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데 비해서 네. 그래서 물론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네,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고등학생인데 아, 요즘 뭐 형들 누나들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되는 걸 보니 나는 대학은 가기 싫다. 대신에 뭐 창업을 하든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보거든 좀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라고 생각한 고등학생이 있다면 졸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20살에 회사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사이버대에 입학을 하면 대학도 4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 사업도 4년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사전 미팅 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경희 사이버대에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뭔가 큰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현재 하버드대, 스탠퍼드대가 코세라, 에덱스 같은 홈페이지에 그들의 유명 강의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온라인만 접속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카이스트 연세대 이런 데도 이 하버드랑 스탠퍼드와 똑같이 그 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와 다르게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각 문화의 좋은 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유 좋은 일 하시네. 그러니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양질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경희 사이버대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뭐 타 기관과의 협력이든 아니면 뭐 자체로 만들든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그걸 준비 중이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실 하버드라는 대학이 연구 성과가 좋은 거지 가르치는 스킬까지 하버드대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배울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그들과 관계된 뭐 NGO 단체든 이런 업체와 협력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의 하나를 네,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학원 석사 과정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박사도 있어요? 아, 석사 과정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러면 직장인들한테 되게 좋겠네요. 근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토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저녁 시간에 이제 팀원들과 모여서 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서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쉼터도 상관없다는 그 화상 토론. 장점이 있네요. 아니 우리 저희 팀원의 최양 군이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평일에 2번을 무조건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뒤풀이 또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버대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토론도 화상으로 하고. 그렇죠. 저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네요. 입학하시면 선물로 헤드셋이랑 이 풀세트. 헤드셋이랑 뭘? 화상 토론이 가능한 예, 세트 전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수업을 나갈 수 없으니까. 노트북도 주나요? 그럼 저도 입학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또 이 본인이 잘 그 사이버대에 아직은 아는 게 많지 않다며 방어막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혹시 이런 거는 내가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안 물어봤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제부로 딱 대학 홍보직 일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하던 업무와 상관이 없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6개월이면 다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고하고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간만에 또 아주 핫한 기업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그 모텔앱 업계 1위 야놀자에서 출연을 하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기 어때? 여기도 이제 모텔앱 업체인데 여기는 2위죠. 2위. 이번에 야놀자에서 2위가 나갔는데 1위가 안 나갈 수 없다면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